약 70가지 항목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장충금을 걷어왔을 텐데 이유는 뭘까요?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좀 다른 거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승강기 보수를 위해서 적립된 금원이 다른 용도, 뭐 옥상 방수나 기타 타일 교체 이런 걸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이런 관리와 연관 있는 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입주자 대표 회의 이 자체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이걸 소모성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그때 관할 관청에서 시군 구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얼마 전 S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된 인터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인터뷰에 대상된 그 내용이 그것이었죠. 아파트가 있는데 인천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고갈된 거예요.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정작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엘리베이터 수리를 못하게 됐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분들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 아파트의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수리하고 교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충당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장기수선 충당금이 고갈돼 버린 겁니다. 정작 이런 데 쓸 비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떤 불법이나 횡령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 먼저 쓰다 보니까 이 돈이 고갈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갈되는 게 예상이 되었다면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 제도, 이 제도 자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제도에 맹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방송 취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런 이슈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눈먼동이 돼버리고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중간에 자꾸 소진돼 버려요. 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의가 묵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오래돼서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그 경우에 돈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수리를 못하고 사안처럼 엘리베이터가 멈춰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주자들이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해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게 어떤 쟁점이 있는 것인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이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정리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충당금은 보충해 놓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수선 충당금, 즉 장기에 걸쳐서 이 장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장기수 충당금의 구체적인 어떤 용어 정의는 없습니다. 관련된 법에도 없어요. 이걸 따져보면은 매달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지금 수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 훗날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한 10년, 20년 뒤에 노후화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모으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장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충당금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준공난 다음부터 1년 뒤부터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쓸 돈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장기에 걸쳐서. 10년 동안 이걸 차곡차곡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놨다가 이게 나중에 목돈이 되잖아요. 이런 목돈을 나중에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돈을 적립해서 걷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기에 걸쳐서 걷는다, 이런 의미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노후화 됐을 때, 이 아파트가 노후화 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금씩 적립해 나간다. 나중에 목돈 생기는 것, 이걸 낼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모아 놓는다. 조금씩 모아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수선 계획이에요. 이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여기 왜 아파트가 나왔냐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근거 규정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나온 것이에요. 이런 아파트, 이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상가, 오피스 같은 이런 집합건물, 요건 제가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는 수선 적립금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런 아파트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게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서, 이 주요 시설, 이게 중요해요. 주요 시설에 대해서 수리, 교체, 조경, 도색,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게 보통 상가죠. 아파트에 딸린 상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징수하는 특별관리비, 이것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기에 걸쳐서 징수하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저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은 무조건 이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서,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00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보통 5층 이상, 5층을 초과하는 보통 5층 이상인 그런 아파트 말하는 것이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중앙에서 뜨거운 온수를 데워가지고 이것을 각 세대에 돌리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지역 난방 방식, 요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곳에서 물을 데워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는 것, 이런 것들, 개별 난방 방식은 아니에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이나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이러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징수하고 적립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이라고 한다면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월 징수하고 적립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강기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하기 위해서 전체 큰 난로를 떼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난로, 이 난방 방식, 이 설치, 이거 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 고장나면은 겨울인데 한겨울에 전 세대가 냉방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에 큰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개별 난방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외되는 것이고, 이게 중앙 집중식, 중앙에서 또는 지역 어느 한 곳에서 난방하는 방식,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수리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법, 이게 아파트 관련된 법이잖아요. 공동주택이 아파트니까 이 공주법 제30조 보시면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 이렇게 표현하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거 중요하죠. 소유자로부터예요. 점유자, 입주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임차인들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거는 소유자가 낼 것을 대신해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차인들이 이제 나가실 때, 임대차 계약 끝나고 나가실 때, 본인이 낸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아가지고 나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 요거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제2항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은 장기수선 계획이 필수입니다. 장기수선 계획이 필수이고, 이런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 입주자 대표 회장이나 또는 일부의 사람이 이거 써버리면요, 이거 바로 업무상 횡령돼 버립니다. 자,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함부로 그냥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수선 계획에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서가 있죠. 하자 보수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 요게 1호, 2호, 3호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하자 보수가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 이 장기수선으로 적립된 금원을 사용할 수 있다. 비록 사전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중요한 시설의 범위, 뭐가 중요한 시설이냐? 그 다음에 교체, 보수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토교통부령, 이게 뭡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에요. 거기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 산정 방식, 적립 방법, 사용 절차, 사후관리,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게 방금 보여드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입니다. 30조에서 아까 주요시설 범위 교체 보수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놨고요. 그게 바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죠.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가 중요한 겁니다. 다 이 별표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 수립 보면은 주요 시설, 그 다음에 수선 방법, 수선 주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 외부, 건물 내부, 그 다음에 뭐 전기, 소화, 승강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요 부분이에요. 지붕, 외부 창문, 천장, 내벽, 바닥, 계단, 이런 것들이 주요 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어서 주요 시설의 범위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수 시기, 이 교체 시기입니다. 교체 시기가 아까 보셨죠? 이게 바로 수선 주기, 교체 시기예요. 수선 주기, 교체 시기, 교체 시기인데요. 이런 수선 주기를 입주자들이 이걸 미룰 수가 있어요. 서명기 통해 가지고 이것은 미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할 때 적시에 교체 안 해가지고 아예 이 시설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수선 주기, 교체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있다. 먼저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이게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 산정 방법, 적립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31조 시행령 제31조에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관련해 가지고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서 이 내용 가지고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이나 산정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의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